죽이는데? 야씨, 이런 게 기어이 들어갔단 말이야. 스포츠로 딱 누르니까 야 6,000에서 강제 변속이 일어나네요. 그러면 에코 모드에서도 다시 한번 똑같이 6,000에서 강제 변속이 진행이 되는 자이오닉 엔진인데 4,000 RPM 정도에서 반응도 괜찮네요. 펀치력도 괜찮고 5,500 정도가 넘어가니까 힘이 쑥 빠지는 경향은 있는데 4,000, 5,000까지도 나쁘지 않아요. 자이오닉 엔진으로는. 그 다음에 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4,500, 5,000 RPM 정도 되면 이제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둔탁한 회전음이 조금 거슬리는데 막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 RPM, 5,500 RPM이거든요. 6,000 RPM 근처에서도 그렇게 엔진 부동음이 거슬리는 수준이 아니네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부드럽고 조용하고 편안한 부동음을 통해서 이 탑승자들, 운전자에게 좀 편안한 느낌을 선사하는 그런 세팅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3단에서 4,500, 5,000에서도 보시면은 힘의 저하 없이, 물론 뭐 여기 최고 출력이 6,000rpm에서 나오니까 딱 6,000rpm에 맞게 변속이 이루어지도록 착착 올려주는 그 효율적인 어떤 변속 세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이오닉 엔진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를 좀 높여야 이게 최고 출력이 좀 나오는 그런 특성이 좀 있는데, 그거를 한 6,000 정도로 해서 4,000, 5,000, 6,000 이 출력 구간에서 별 아쉬움이 없게 세팅을 좀 잘 해놨다. 물론 뭐 4,000 이상을 사용하는 영역이 일상 영역에서는 뭐 자동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크게 사용을 할 일은 없는데, 어쨌든 뭐 스포츠 운전을 좀 매뉴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변속을 매뉴얼로 진행을 했을 때에도 꽤 괜찮은, 지금 스포츠에서 2단 이제 6,000rpm에서 이제 풀로 가속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스피드업을 진행했을 때 빠르게 떨어지면서 바로 다음 단으로 해서 발진을 밀어주는 그런 힘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자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맛이 터보 엔진에 비해서 터보렉은 없는 반면에 변속을 했을 때 이렇게 뒤에서 툭툭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스포티하지 못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이오닉은 배기량으로 가거나 한 뭐 5,000cc로 가거나 뭐 이렇게 3.8 정도 되면 이제 315마력 정도, 300마력 초반이니까 스포츠 엔진에서는, 스포츠 성능에서는 좀 애매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넉넉하고 부드럽고 조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달리는 맛도 약간은 실어놓은 무난한 엔진이라고 보이지네요. 그리고 대형 세단에 맞는 그런 회전음이라든지 또 반응성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 모드에서 최적의 세트 포지션을 잡는데 죽이는데, 야씨, 이런 게 기어이 들어갔단 말이야. 스포츠로 딱 누르니까 그 포지션을 쫙 낮춰주면서 넘버 서포트를 딱 잡아주는데, 그리고 스티어링이 무거워지는 거 봐요. 야 묵직해져요. 그 다음에 에코로 하니까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넘버 서포트가 싹 풀립니다. 그리고 포지션이 살짝 높아져요. 그 다음에 커스텀은 뭐 해놓은 컴포트는 이제 그 중간 형태,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약간 무거워지는 정도. 근데 이제 스포츠로 딱 해놓으니까 묵직합니다. 묵직해지고 몸이 싹 감싸지네요. 그래도 반응이 대형 세단 치고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반응이 살짝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이제 에코로 바꾸게 되면, 자, 아까보다 같이 흔드는데 반응이 없어요. 요런 차이들도 좀 이렇게 해놨네요. 요 상태에서
스포츠로 딱 바꿔놓으면 네, 묵직해지면서 네, 조금 더 흔들립니다. 뭐 그 차이가 크진 않은데 네, 이런 차이를 만들어 놨네요. 네. 이게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90km 이 도로 상황에 맞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90km에서의 주행 느낌은 옥구슬 흘러가듯이 가네요. 90에서 100 사이를 지금 가고 있는데 1500rpm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부 소음서부터 엔진은 뭐 거의 들리진 않네요. 네. 방음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이 정도면은 E클래스나 O 시리즈보다 훨씬 나은데요. 그 다음에 승차감도 이게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대형 세단은 무조건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아주 괜찮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뭐 변화가 있거나 굴곡이 있거나 아니면 파인드가 있거나 하면은 서스펜션의 담력을 조절을 해서 미리 준비해주는, 이게 뭐 에어 서스펜션보다는 좀 못할지 모르겠는데 유지 보수의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성능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력, 수치 뭐 이런 거에 민감하기보다는 이런 자연흡기 엔진 특유의 응답성, 그리고 또 정숙함, 그러면서도 나쁘지 않은 성능, 이걸 두루두루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도 터보 3.3 모델에 비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저렴하죠. 그러니까 전자 서스펜션이 100만 원이니까 그거 빼면 한 5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차이가 꽤 많이 나네. 엔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3.8을 저희는 적극 추천합니다. 뭐 세금 조금 500cc 많이 나가는 거 그거만큼 내야 되긴 하는데 K9 사시는 분들이 뭐 500cc 때문에 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괜히 이런 차들은 그 터보 조금 더 출력 높은 거 사겠다고 비싸게 돈 지불하고 사시는 것보다는, 물론 뭐 K9에서 가성비, 뭐 저렴함 이런 것들을 좀 따진다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이 차는 수입차 주경 가격에 네. 대형 세단의 편리함과 고급스러운 맛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어쨌든 가성비라는 측면을 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E클래스 350으로 나오는데 이게 4기통이더라고요 보니까. 299마력. 아 참. 그리고 530은 더해요. 530은 보니까 252마력의 4기통. 그 다음에 이제 2350이 8,400에서 8,800 네. 할인해 주셨죠? 이도 한 3,400만 원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 8,000에서 8,000 한 4,500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AMG는 할인을 좀 덜 해줄 테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거 풀옵션 가격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2350이. 그 다음에 530 같은 경우에는 8,000 초반이죠. 8,050인가 그랬죠. 근데 그거는 한 900만 원 정도 할인을 하죠. 네. 그러면은 이 모델에다가 기본에다가 베스트 컬렉션에 뭐 전자 서스펜션 집어넣고 옵션 몇 개 집어넣으면은 대략적으로 한 7,000 정도 되니까 딱 그 정도 가격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독일 브랜드의 2350을 살 것이냐 아니면 530을 살 것이냐 K9을 살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연령대별로 확실히 취향이 나뉠 것 같긴 합니다. 디자인이 젊어졌는데 네. 기존의 K9보다 더 최신 스타일, 요즘 스타일, 그죠? 등화장치의 디자인의 어떤 그 디테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전면부터 헤드램프가 얇아졌어요. 또 네. 아저씨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약간 좀 뭐랄까 디자인이 날티난다 이렇게 볼 것 같고 30대 초중반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앞면은 그런데 또 뒷면 후면부 디자인은 그렇게 만족도가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다수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개인적인 느낌은 요즘 차네 뭐 이런 느낌이 들던데. 새로운 존재. 네. 네. 기존의 K9은 중후한 어떤 느낌이었다 그러면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약간 뭐랄까 젊은 코디를 좀 했다고 보이지나.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재라는 느낌이 약간 났잖아요 K9이. 네. 아재를 조금 이렇게 좀 벗어난. 예, 젊은 아재 느낌으로. 그래서 한 20대에게 어울리는 차는 절대 아니고 가격도 그렇고 그렇죠. 30대 초반까지도 사실 K9이 어울리는 차는 아닌데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뭐 33~4살 정도 되신 젊은 오너들에게도 크게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 뭐 그런 감각적인 터치들이 좀 느껴진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아에서 어쨌든 K9은 처음에 기획된 게 이제 대한민국의 여유 있는 아재들 국산 차 중에서 좀 실용적이면서 가성비 좋은 또 성능 넉넉하면서 옵션 풍부한 그런 대형 세단을 좀 사세요 이렇게 했는데 1세대 모델은 너무 아재 같았단 말이지. 그래서 2세대 모델에는 수입차의 등화장치의 멋이라든지 조용미, 어떤 프로포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많이 팔렸지 네. 덕분에. 그런데 2세대 모델까지도 여전히 아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지.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아에서 이 디스플레이도 14.5인치에다가 실내 레이아웃도 많이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면 후면 디자인을 바꾸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K9을 보면서 야 2350하고 530을 사느니 이걸 사는 게 낫지 않아? 그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려고 좀 디자인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도 크고 6기통에다가 4기통 그 가격 주고 살 거야? 그 다음에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는 데다가 시트도 모두 바꿔주면은 지가 알아서 다 시트 포지션에 맞게 만들어주고 커스텀 모드도 있고 한데 이런 S클래스라든지 7시리즈에서 맛볼 수 있는 옵션들과 공간적인 여유 네. 그리고 출력 6기통의 그런 어떤 여유로운 어떤 구동 뭐 이런 것들을 4기통 독일 럭셔리 세단 사느니 프리미엄 세단 사느니 그냥 이걸로 한번 맛봐봐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디자인을 이렇게 좀 한 5살 정도 젊게 만든 이유가 그런 것 같아. 10살까지는 아닌데 한 5살 정도 젊어진 것 같아. 누구나 다 럭셔리 프리미엄 세단을 만들어 놓고 제값받고 가성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무에게나 허락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예, 상위 한 2개 브랜드 외에는 네. BMW마저도 가성비를 벤츠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예, 뭐 차이를 갭을 두고서 쫓아가야 되니까 가성비에 완전히 자유로운 건 롤스로이스, 뭐 벤틀리 정도겠죠. 네. 하긴 벤틀리도 롤스로이스에 비해서 가성비를 또 추구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온리원이야. 그러니까 럭셔리 부분에서는 롤스로이스고 프리미엄 부분에서는 벤츠고 온리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스포츠 럭셔리 부분에서도 페라리 항상 람보르기니가 가성비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두고서 하나의 브랜드가 결국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국산으로 한정해 놓고 보면 국산에서는 어쨌든 제네시스라는 두동의 브랜드가 있으니까 국산에서 제네시스를 이길 수 있는 프리미엄은 없으니까 국산 가운데서. 그러면 K9은 기아 마크를 달고 나오는 그런 대중차의 플래그십이라고 해도 제네시스 영역을 들어갈 수는 없죠. 제네시스하고 경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가성비로 해야 돼. 그래서 사이즈도 G80의 가격대에 G80, G90 사이, 네. 그 다음에 옵션도 그 사이, 네. 가격도 그 사이. 가격은 이제 G80이 좀 더 가까운, G80보다 약간 비싸죠. 약간. 그러면서도 사이즈는 하나 크고 옵션은 더 풍부하고 출력은 좀 더 넉넉하고 뭐 이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파워트레인 구성도 이제 G90이랑 같은 구성으로. 그렇죠, 그렇죠. G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트리 모델은 스마트 스트림 2.5 4기통인데 얘는 6기통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런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적인 이점을. 기아가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모델 페이스리프트는 전략이 잘 되어 있는 거야. 기아가 상품성 구성을 잘해요. 그리고 디자인도 포인트를 잘 잡아.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재차인데 이걸 어떻게 터치업을 하느냐 문제인데 사실 아재에게 이상한 그 젊은 돈 입혀놓으면 진짜 이상하거든. 아, 그렇잖아. 억지로 젊어 보이는 것만큼 이상한 게 없다고.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K9을 구성하는 걸 보니까 얘가 분명 아재차인데 젊은 아재의 느낌을 잘 살렸어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요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차를 구입하는 대형 세단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아재들 외에는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8천만 원, 7천만 원짜리 차를 그러니까 이거는 아재차인데 아재 중에서도 자기가 아재라고 생각을 안 하는 뭐 좀 약간 멋을 추구하고 봐도 이렇게 좀 괜찮은 네. 그런 소비자들이 찾는 차다.